푸른밤 종인입니다. 힘들기로 유명한 외과 의료계에서 영웅으로까지 불리는 이국종 교수님은요, 참 많은 명언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내 롤모델입니다. 수련의, 간호사 등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배울 점들이 많아요.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다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저는요, 열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 하나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보면 왜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억지로 맞추면서 집착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열린 생각을 갖다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외면하고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8월 2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에이플린의 패닉 코드였습니다. 뭔가 기타 소리가 흥겹군요. 목소리도 좋고 그래요. 자,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그래요, 누구한테나 배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왜 그렇게 했지? 그거 틀린 건데가 아니라,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건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열린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저는 뭐랄까, 성급한 판단, 그리고 그 판단으로 오는 뭔가 일반화, 그리고 되게 뭐랄까, 만연한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미운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의 이제 분위기로 형성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 너무 극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나름의 내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 쳐내는 방법들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또 더 큰 뭔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고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맙시다. 내가 항상 맞은 건 또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요.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합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팻 메스니의 뒤를 이을 세계적인 재즈 기타리스트 커트 로젠 윙클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장소는 베가마트홀입니다. 9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공연되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디에 초대합니다.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선사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고요. 9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앤올리드, 다우닝산업, 지제센토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온건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영진 구론산 바몬드, 넥센타이어, 페브리즈, 포르쉐, 켈포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아이돌 노래예요. 미국 아이돌 그 B2K라는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흑인의 4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돌인데 오마리언이 이 팀으로 데뷔를 했을 거예요. 이 솔로로 활동하기 전에 이 팀에서 좀 활동을 했었고요. 앨범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매력적인 힙합 사운드를 갖고 있는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져온 노래는 Bump That 이라는 곡인데 되게 매력적인 곡이에요. 되게 좀 뭐랄까 이 매력적인 4명의 목소리가 되게 적재절소에 잘 배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단연 잘 들리는 건 또 오마리온의 특유의 그 콧소리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B2K 음악을 연습생 때 들으면서 좀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돌의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한국 시장 그리고 뭐 또 일본 시장 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엔싱크라든지 좀 이런 좀 그런 색깔의 음악들이었는데 B2K의 힙합스러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아이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B2K의 Bump That 들으시겠습니다. This is for the honeys up in the club. Do me a favor, show me some love. Then for the thugs that's off in the whips, come on, do me a favor, bump it. Get your hands in the air while we bump that. Let's take it to the head, girl, bump that. Shorty like an all good girl, bump that. DJ got the single man, bump that. Wanna know while we bump that. B2K의 Bump That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좋죠? 귀여운 소리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웃음소리가 진짜 저는 누굴지 너무 궁금해요. 누구지? 이거 프로듀서일 것 같아. 왠지 멤버 아니고. 그거까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자, 안성희님. 혼자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제 콜라인 줄 알고 옆 커플의 콜라를 마셨어요. 근데 착한 커플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영화 보는 내내 다른 데로 숨고 싶었네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전 그런 적은 딱히 없는데 그들에게 뭐 콜라 따위야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려면 차라리 팝콘이 더 중요하겠다. 손이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콜라 따위는 그다지 뭐. 예. 성희씨 뭐 그런 경험 앞으로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를 혼자 보러 가더라도 대부분 거의 맨 뒷자리, 이제 저는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맨 뒤에 앉거나 뭐 뒤에서 한 3번째 줄 뭐 그 정도로 항상 티켓을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없고요. 앞으로도 없고 싶네요. 그래요. 양혜선님, 다음 주면 벌써 개강입니다. 이번 방학은 등록금 벌려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혼자 2박 3일 여행을 가볼까 해요. 여자 혼자서 조용하게 예쁜 곳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뭐 제가 항상 여행이요 라고 하면 뭐 제주도나 이런 곳을 추천드리는데 거기까지 말고 그냥 뭐 전주?
전주나 그 정도면 좀 조용히 혼자서 다녀오시지 오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방학 동안 좀 이런저런 일 많으셔서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게 또 큰 힘이 돼서 개강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좋은 차양분이 되실 겁니다. 6055님, 결혼한 후에 자주 못 봤던 친구들과 참으로 오랜만에 뭉쳤는데요. 공감 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멍한 시간을 보내고 왔네요.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하길래 정말 객관적으로 듣고 친구들 남편 편을 들었더니 삐치더라고요. 입에 발린 말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저 같은 친구 참 별로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뭐 별로라고까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도 되게 그들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입에 발린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위로도 잘 못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앞으로 있을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뭐 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뭐 이번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소통이 잘 되지 않더라도 다음에는 또 모르거든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재밌죠. 좀 지금 오랜 시간 못 보셨다가 다시 만났는데 더 오랜 시간 못 봤다가 다시 만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친근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너무 스스로 별로인 친구겠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예솔님, 외국이라서 아침 먹으면서 듣고 있네요. 푸른밤 들으려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 아침형 인간이 다 됐어요. 한국에선 일찍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더니 낯선 타지에서 한국말 듣는 게 이렇게 반갑고 마음 찡해지는 일인 줄 몰랐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푸른밤이 아침에 또 방송이 될 정도면은 시간이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네요. 그래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시길 바라고요. 일단 뭐 푸른밤이 생각나시고 막 한국이 그립고 그럴 때마다 자주 찾아와 주시면 제가 여기에 있을 테니 언제나 위로 받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7355님, 발레를 전공하는 고3인데요. 발등에 실금이 가서 오늘 반깁스를 하고 왔어요. 입시가 코앞인데 착잡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게 반깁스를 하실 만큼 또 어떤 피로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푹 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입시가 코앞이시니까 그만큼 또 더 좀 관리를 잘 하셔서 혹시 또 실기 보실 때 좀 본인이 더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몸을 쓰는 것 말고 다른 것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좀 속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어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홍님, 신랑이 저녁만 먹고 온다더니 아직 안 오네요. 아까 전화해서 한바탕 화를 냈는데도요. 너무 자유롭게 사는 신랑도 얄미운 거 있죠. 왠지 저만 얽매여 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음 풀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좀 섭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제 동반자로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뭔가 나의 불편함이라든지 나의 뭔가 심적인 뭐 이런 파도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섭섭할 수 있죠. 힘내시고요. 남편분 어서 들어오셔서 빨리 사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거 미안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조금 전화를 해서 대화까지 나눴는데도 그렇다면 말입니다. 류재영님, 쫑디, 오늘 친구라는 믿음으로 빌려줬던 돈이라는 이름의 배려를 끝내 배신으로 돌려준 그 아이와 법원에서 만나고 돌아왔어요. 끝까지 뻔뻔하게 돌아서는 친구를 보니 정말 깊은 회의가 드네요. 중요한 것에 대한 비중은 사람마다 다른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놓는 걸까요?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신 거군요. 그래서 법원까지 갔다 오신 거군요. 에휴, 그래요. 재영씨, 그냥 친구 사이에서는 돈 빌려주지 않는 걸로 이제는
저는 사실 돈 빌려줄 때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원까지 가셨으니까 꼭 재영 씨가 원하시는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돈이라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입에 올리기조차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래요. 힘내시고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돈 헨리의 Come Rain or Come Shine 듣겠습니다. I'm gonna love you like no one's loved you. Come rain or come shine. 인생이 플레이리스트 같았으면 좋겠다. 슬픈 노래 뒤에 밝은 노래 하나 준비해두게. 당신의 허전함을 채워줄 시간. 매일 밤 10시 다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라이브 MBC 화음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은 상암동 MBC 골든 마우스홀에서 스타들을 만나는 날. 최고의 인기 가수들과 실력파 뮤지션들의 무대를 직접 확인하세요.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라디오 화요 음악회 라이브 MBC 화음은 삼성과 함께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의 심연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울하고 고독한 밤, 주옥 같은 선곡 덕분에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알게 되는 시간이죠.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음원 과소비를 부추기는 푸른밤의 선곡 마케팅 1인자 나인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음원 가소비 너무 좋다. 음원 과소비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과소비는 가소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치 부리세요. 예. 음원으로 사치 부리십시오. 음원은 요즘에 너무 싸서 가소비가 될 수 없습니다. 몇 원이죠 요즘에? 요즘에 글쎄 한 6원이 온다고는 들었어요. 저작권자한테. 스트리밍 한 번에 네, 6원, 6원. 네, 이라고 들었어요. 6원이라뇨. 이거 무슨 옛날 엽전도 아니고. 전으로 안 어쨌든. 떨어진 게 어딥니까? 아, 그런가요?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우리 가족분들의 플레이리스트를 가득가득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아, 오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좋은 곡으로 가져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벌써 8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여름이 다 갔어요. 여름이 간 것 같은 느낌이 하지만 들어요. 그래도 네. 이제 뭐 아직은 긴팔이 나오기에는 조금 낮밤으로는 힘든. 그쵸. 그러니까 낮은 힘든. 밤에는 좀 괜찮을 수 있지만 그쵸. 그래요. 나이민 씨 뭐 올 여름에 가장 즐거웠던 기억 뭐 있을까요? 가장 즐거웠던 기억 딱히 없긴 한데요. 페스티벌 다녀오셨잖아요. 워낙 그거 그냥 네. 그냥 뭐. 페스티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그냥 음악하는 일이니까요. 네. 근데 전 그거 좋았어요. 그 1박 2일 동안 영화를 막 집에서 막 몇 편씩 보는 그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럼 여름이 아니어도 꼭 굳이 여름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약간 여름방학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 내 인생의 여름방학. 그런 거. 그래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영화. 얼마 전에 피치 퍼펙트라는 그 아카펠라 하는 음악 영화예요. 네.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 보고. 피치 퍼펙트라니. 네. 제목부터 되게 부담스럽네요. 음정이 아주 완벽하다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제목이 피치 되게 힘든 제목이네요. 그러네. 피치 퍼펙트. 근데 진짜 아카펠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영화라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음악 영화 좋아하시면은 네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까지 추천을 하시는군요. 자,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뭐예요? 오늘 주제가 오하고 그 느낌표 그리고 밤아. 그래서 밤아인데요. 오는 감탄사군요. 그쵸. 오 파마. 그 이유가 뭐냐면 오바마?
그렇죠. 맞습니다. 아 대통령. 음. 예.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현 대통령인데요. 지난 14일에 그 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철에 듣는 선곡 리스트를 공개했어요. 아 그래요. 쭉 그걸 봤는데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음. 뭐 음악을 진짜 뭐랄까 옛날 아주 60년대 뭐 펑크 밴드부터 네. 요즘 뭐 비욘세 최근 앨범 수록곡까지 굉장히 넓은 그런 곡들을 선곡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좋은 노래들을 좀 골라와 봤어요. 네. 아 근데 백악관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떠한 소통의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맞아, 방면으로 이제 통하는 장소가 된 것 같아서. 그렇기도 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마케팅 같은 느낌? 맞죠? 예, 네, 맞죠. 되게 잘하죠. 예. 대통령을 잘 포장하고 있는 느낌. 음. 사실 그거 일 잘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일이죠. 저도 이번에 이 선곡 리스트를 보면서 그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가 사실은 정체성이랑도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네. 그랬는데 이 남자 정말 좋은 남자, 멋있는 남자, 감성적인 남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어떤 환상, 판타지가 생겼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네, 오늘 주제 오바마의 첫 번째 곡은요. 네오소울계에서 진주? 흑진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의 노래를 첫 곡으로 골라봤는데요. 에리카 바두의 우라는 곡입니다. 우. 에리카 바두. 네. 또 감탄사네요. 그러네. 자, 뭐 이 곡은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네. 에리카 바두의 우 듣고 오겠습니다. Yeah, y'all know it. Come on, everybody feeling it. Come on, yeah. So if you feel it in your body, say, now, so make the rain come down. Come on. 에리카 바두의 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노래 되게 좋아요. 그쵸, 멋있죠. 네오소울. 뭐 처음과 기승전결이 뭔가 뚜렷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몽환적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도 이렇게 쓱 뭔가 다가오는 그런 꿈 같은 음악. 맞아요.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냥. 네. 어떻게 보면은. 에리카 바두 하면은 뭐 저는 예전에 뭐 디안젤로, 맥스웰, 그리고 로린 힐. 네. 그리고 에리카 바두까지 껴야 될 것 같은 제가 느끼기엔 정말 최고의 네오소울 아티스트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규 앨범을 다 소장하고 있을 만큼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완전 에리카 바두 좀 매니아신 거군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좋으니까.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훅이 대단하거나 혹은 뭐 가창력, R&B 가창력이 대단하거나 하는 가수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쿨한 기분이 들어서 20대 초반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밤에 잘 어울린단 말이죠. 오늘도 참 어울리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푸른 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아, 이분이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해요? 난 그거 몰랐네요. 저도 몰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신기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신기한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그쵸. 많아요. 근데 굉장히 또 예쁘시니까 얼굴이 또 굉장히 미인여이니까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 에리카 바두의 우 들으셨는데 네. 이 곡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나인 씨가 처음 들었던. 이 곡이 2003년에 나왔는데 그때 전 들었어요. 아, 발매됐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사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이 앨범에 그 러브 마이 라이프라는 곡이 타이틀곡인데 네. 뮤직비디오가 진짜 멋있어요. 뮤직비디오가 중간에 아예 그 음악이 탁 커트되면서 혼자서 에리카 바두가 벽을 이렇게 치면서 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벽을 치는 것 자체가 타악기처럼 네. 리듬을 만들면서 랩을 하는데 정말 저것은 어떻게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리듬인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이 감탄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에리카 바두. 네. 뭐 우까지 들으셨고요. 네네. 좀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자, 다음 곡 무슨 곡일까요? 다음 곡이 레이 찰스군요. 레이 찰스. 네. 레이 찰스의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레이 찰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레이라는 영화로 맞아요. 네. 오히려 먼저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왜 제이미 폭스가 연기했죠. 주연했던 예. 영화였었는데
흑인 음악 블랙 뮤직에서는 레전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소울, 펑크, 뭐 재즈, R&B 그리고 락앤롤까지도 정말 장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융합하는 것도 정말 많이 했던 그렇죠. 그런 아주 훌륭한 레전드의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You Don't Know Me 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그 가사가 짝사랑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당신에게 나는 그저 친구일 뿐이죠. 음. 그거는 당신이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사인데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좀 절절한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거장들은 처음에 딱 노래를 시작할 때 거장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첫 소절에서. 왜 거장이겠어요? 네. 자, 레이 찰스, You Don't Know Me. 네. 거장의 음악 듣고 오시죠. You give your hand to me, and then you say hello, and I can hardly speak. My heart is beating so, and anyone can tell. You think you know me well, but you don't know me. 레이 찰스의 You Don't Know Me 듣고 네. 오셨습니다. 아, 참 낭만적인데요. 들었을 때부터 뭔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 무게감이 믹스가 요즘 것들과 달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날로그 믹스여서 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좋았습니다. 좋죠. 예전에 뭐 소울의 천재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대요. 뭐 누구였더라? 뭐 그레이트 뭐 지니어스라고 했었나? 뭐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았던 그런 천재라서 아무래도 뭐 다른 음악들까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레이 찰스 하면은 그 유명한 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글라스를 끼고 늘 시그니처가 있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시력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참 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음악계에서 특히나 이제 시력을 잃고 연주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들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감각적인 어떤 한 가지를 잃으면 다른 한 가지가 또 다른 부분들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아. 상당히 이게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뭐 이들은 또 음악의 힘으로 잘 이겨낸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자, 이게 장애를 딛고 뭔가를 한다는 거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 이거 뭐 레이 찰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린다면요. 네, 일단은 이 곡은 옛날 버전이에요. 네. 이제 레이 찰스 혼자서 불렀던 버전인데 그 나중에 나온 그 지니어스 러브 컴퍼니라는 앨범에서는 2004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네, 그 네. 앨범에서는 다이애나 크롤이랑 같이 그 듀엣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 앨범이 2004년이니까 사망 직전 유작 앨범이 돼버렸는데요. 그렇죠. 정말 명반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앨범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비킹, 엘튼 존, 벤 모리슨, 노라 존스까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랑 듀엣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다채로울 것 같은 앨범입니다. 근데 되게 그리운 앨범이네요. 이름이 그런가요? 그 함께한 아티스트 이름을 들으니까 너무 비비킹도 있고 네, 그죠? 그래서요. 맞아요. 자, 뭐 레이 찰스의 음악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앨범 다음 곡 어떤 그쵸. 곡일지. 일단 저희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그 선곡 리스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네. 세 번째 곡은 또 레이 찰스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블랙 뮤직의 또 다른 레전드이네요. 네네.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Another Star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 팝을 모르시는 분들도 스티비 원더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이름이라도 그렇죠. 아실 텐데 네네. 그 스티비 원더의 그 앨범들 중에서 누구나 최고의 앨범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앨범을 꼽더라고요. Songs in the Key of Life라는 네. 그 2CD짜리 앨범인데요. 진짜 세기의 명반이에요. 그냥 스티비 원더의 명반이 아니라 세기의 정말 명반인데 그 앨범에 수록된 Another Star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들으면 약간 좀 뭐랄까 축제? 여름 축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자, 스티비 원더의 노래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노래 스티비 원더의 Another Star 듣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오늘은 오 밤아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자, 2부 끝에 스티비 원더의 Another Star 세계 명반에 들어있는 또 수록곡 들으셨는데요. 네. 스티비 원더도 음. 앞서 소개한 레이 찰스처럼 네. 시력을 잃었죠. 그렇죠. 시력을 잃은 아티스트죠. 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유아기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실명을 했다는 점인데요. 레이 찰스는 7살 때였고 스티비 원더는 아마 더 어렸을 때였던 네.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정말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맞아요. 노래는 정말 노래도 너무 잘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스티비 원더는 악기를 너무 많이 다룰 줄 알아서 못 다루는 악기가 없잖아요. 네, 다 다룰 줄 알아서 네. 새로운 악기를 가져다 줘도 그냥 하겠구나. 거의 6시간 안에 그래. 뭐 현란하게 연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악기마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악기를 갖다 줘도 이제 연주가 가능한 그렇죠. 거죠. 뭐 예를 들어 줄악기면 줄악기, 그쵸. 건반 악기면 건반 악기, 그리고 타악기까지 다 다룰 줄 아니까 다 그죠. 아니 스티비 원더 드럼 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너무 멋있죠. 그죠. 맞아요. 스티비 원더는 말도 드럼 안 칠 돼. 때 제일 멋있어요. 쫑디가 저는, 보기에는 네, 노래 부를 때도 뭐 물론 피아노 칠 때도 뭐 하모니카 불 때도 네네. 다 멋있는데 뭔가 다르잖아요. 드럼 칠 때는 야 저는 그런 드럼 포즈가 나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치.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참 클래식의 모차르트라면 블랙뮤직에는 스티비 원더가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레이 찰스는 몇 번이었더라? 13번의 그래미 수상. 그리고 평생 공로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스티비 원더는 현재까지 25번 그래미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받은 상이 2009년에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그 마일스 데이비스 상을 수상을 했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 상을 받았다고요? 네, 마일스 데이비스 상. 그리고 여기서 참 그 궁금해지죠. 스티비 원더 라는 사람을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이름을 딴 상을 줬다면 대체 이 마일스 데이비스는 어떤 사람일까? 네네네. 그래서 다음 곡은 마일스 데이비스 노래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마일스 데이비스. 네. 자, 어떤 노래인지 또 네. 소개를 해주시고. 일단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라는 장르의 퓨전 재즈라는 새로운 그쵸. 그 문을 연 맞습니다.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트럼펫 연주자고요. 퓨전 재즈의 선구자라고 불리지만 오늘 가져온 곡은 퓨전 재즈랑은 그러니까 그때의 전 노래를 준비했어요. 그냥 재즈적인 정말 그냥 재즈인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플라멘코 스케치스라는 곡입니다. 네, 59년도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솔로도 많이 활동을 했지만 트럼펫 연주자로 이제 뭐 쿼텟으로 이렇게 그렇죠. 4명으로서 이제 밴드를 이루어서도 정말 명반을 많이 또 맞습니다. 많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곡도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랑 함께 만든 곡이에요. 그런데 네. 이 앨범 자체도 정말 명반이라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그런 곡이고요.
플라멩코 스케치스. 사실 그 제목은 어렵지만 이 재즈라는 게 막 이해하려고 한다기보다 그 분위기 자체를 즐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플라멩코 스케치스 듣고 오겠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플라멩코 스케치스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니 너무 분위기 있어요. 그죠. 아 오늘 고품격. 오늘 약간 어느 바에 거장들만 가가지고 계속 왔어. 거장들만 그러니까. 푸른밤 들리고 있어. 맞았어. 바에 가서 지금 칵테일 마셔야 될 것 같은. 대박이네요. 네.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어떤 게 좋았어요? 그냥 그의 뭔가 음. 도전적인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그죠. 것 같아요. 되게 혁신적이잖아요. 뭔가 혁신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땐 재즈계의 스티브 잡스가 아닌가. 혁신. 그리고 그게 이노베이트. 성공해. 그렇죠. 그리고 다 따라해. 결국에. 네,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재즈계 일렉트로닉 악기가 들어온 것 자체가 이 마일스 데이비스 때문이거든요. 네. 그 참 나중에는 뭐 요즘에는 다 건반으로 재즈 연주하니까요. 네. 근데 이거가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다는 게 참 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엔 비밥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구현해내는 그런 그렇죠. 연주자인데 네, 맞습니다. 작곡가기도 하고요. 네. 트럼펫을 주로 연주하는 그런 플레이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좀 쉬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즈라는 게 워낙에 그 이론적으로 다가가면 또 되게 막 이야기가 많잖아요. 답답하죠. 그리고 듣기에. 그렇죠. 근데 일단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이 Kind of Blue라는 곡 앨범 제목인데요. 59년이었으니까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퓨전 재즈를 하기 직전 한 10년 전이겠네요. 네. 10년 전의 앨범이고요. 모달 재즈 앨범 중에서는 굉장히 명반으로 꼽히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재즈를 잘 모르겠다. 근데 분위기는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앨범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퓨전 재즈를 처음 시도한 앨범을 듣고 싶다면은 궁금하시다면은 비치스 브루라는 앨범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변신을 일삼는 마일스 그렇죠. 데이비스의 음악까지 멋있어요. 들어봤고요. 그리고 진짜 잘생겼어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개인적 취향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곡 한번 소개받아 봅시다. 다음 곡은 현재 싱어송라이터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싱어송라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벤 모리슨의 문 댄스라는 곡 준비했어요. 뭐 이거 뭐 미쳤죠, 선곡이 미쳤어. 거의 뭐 그죠? 네, 거의 장난 뭐 아니네요. 미국 대통령급이죠. 이 지금 싱어송라이터는 그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 벤 모리슨은 뭐 제임스 모리슨, 데미안 라이스, 에드 시런, 뭐 글렌 한사드, 뭐 요즘 다 아는 싱어송라이터들이 나는 그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정말 엄청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 벤 모리슨의 문 댄스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누죠. 벤 모리슨의 문 댄스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근데 성공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백악관 성공 너무 이거 의심갈등 정도로 좋은데요, 이거? 그래서 그 SNS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앨범을 만들어도 되겠다고 컴필레이션. 네. 그 정도로 정말 사실 오늘 들었던 곡들은 좀 예전 곡들이 많은데 정말 최근 곡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락밴드 막 롤링스톤즈 같은 락밴드 곡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쨌든 약간 좀 흑인적인 음악들 위주로 좀 선곡을 네. 했지만은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요. 네. 자, 벤 모리슨의 음악을 들었잖아요. 네. 뭐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에게 영향을 끼친 네. 아티스트인데 그렇죠. 좀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45년생. 음.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네네. 45년생. 제가 느낄 때는 감성적이고 좀
남성적인, 감성적인데 남성적인 가사를 잘 쓰는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싱어송라이터들이 좀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뭐 이런 거 확실히 있잖아요. 있더라고요. 동성 아티스트 중에서. 네네네. 나인 씨는 좋아하는 여성 보컬리스트 누가, 뭐 저요? 아티스트 누가 너무 있을까요? 많은데. 너무 많은데. 나인 씨는 너무 많을 거야. 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에리카 바두가 있었으니까. 1등 에리카 바두가 오늘은 그렇죠. 오늘의 1등은 에리카 바두. 근데 여자는 근데 여자가 에리카 바두 한 명이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르겠다. 내일은 또. 그죠. 매일마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요. 뭐 벤 모리슨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뭐랄까 조금은 옛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색다른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옛날 음악만 쭉 들으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그죠, 맞아요. 네. 그 사운드 믹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음악들을 같이 들을 때, 줄지어 들을 때 그쵸. 오는 감성이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제가 막 그 한창 막 난리가 난 핫한 노래들만 가져왔다가 옛날에 이런 명곡들을 들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정말 첫 소절부터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오바마라는 주제로 함께했고 네네. 또 백악관의 플레이리스트 선곡 중에서 또 몇 곡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은 좀 약간 차분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다른 분위기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곡을 다 들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한데요. 근데 진짜 여러 생각을 진짜 하게 되네요. 어떻게 이런 선곡을 했을까요? 그들일까? 그들일까? 어쨌건 어떻게 이런 선곡을 할까? 역시 쫑디는 음모론 좋아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삐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 좋은 선곡에 고맙다는 이야기 나인 씨 그리고 오바마에게 전합니다. 예.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노래를 막곡으로 와이클리프 진의 Wish You Were Here 듣겠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딸이 자취하는 집에 간다는 연락 없이 찾아갔다. 내가 간다고 하면 퇴근해서 늦은 밤까지 벼락 청소하느라 잠도 못 자고 난리칠 게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매번 갈 때마다 싱크대에 수북이 올려놓은 물기 가득한 그릇들이 말해준다. 역시나 딸아이 집에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으악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곳곳에 쌓여있는 먼지, 한가득 담겨있는 빨래통,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살았는지 음식마다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하나하나 꺼내서 버리고 한참을 치우다가 지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혼자 중얼중얼 흉을 봤다.
얘는 어떤 남자를 고생시키려고 이러나 몰라. 다시 힘을 내서 침대보와 이불까지 빨아 널었더니 어느새 딸이 퇴근해 돌아올 시간이 됐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아이는 나한테 혼나기도 전에 달려들어 안기며 말한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치울 시간이 없었어, 엄마. 딸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쉴 새 없이 중얼댄다. 엄마 오니까 좋다. 엄마랑 사는 애들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해준 반찬 역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엄마 고마워.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근데 왜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하나도 안 먹었어? 하고 묻자 딸아이의 나지막한 대답.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서. 가족의 정, 사랑에 굶주린 딸과 오늘은 밤새도록 이야기하다 잠들어야겠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함께 있어서 행복한 밤. 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게 있어 왜 그토록 나를 떨리게 하지 그 생각 속에 살다 내가 빠져든 사랑 그 모든 것들에 검은 눈과 하루의 끝, 오늘은 김옥주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윤종신의 We Are So Beautiful 이었습니다. 권미혜님 신청곡이었어요. 하루의 끝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혼자 식사하는 거 싫어서 끼니 거르고 또 집에서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밀려있는 집안일 하기 싫어서 잠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정말 그게 산더미처럼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이런 어머니라는 존재, 그 존재의 감사함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씩 다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뭐 굳이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무언가로 또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분들 떨어져 계신 분들은 어머니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하면서 또 그런 마음들을 되살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김수혜님. 신랑이 1년도 넘게 고깃집을 하다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금 가게를 넘기기로 했어요. 10월에 새로 오픈하는 가게도 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전 9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가게 오픈 준비 때문에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는 신랑을 위해 지금 몰래 편지를 쓰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고생 많았다고 고맙고 사랑한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일단 10월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시나 봐요. 잘 되시길 바라고요. 9월에 있을 출산도 건강한 아이와 인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지 쓰고 계신다니 참 로맨틱한 부부네요. 그래요. 1071님. 가게 확장하느라 지금 의자 3시간째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았네요.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도 이게 가게 확장이라는 게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뜻깊게 하시고 확장한 가게를 보시면서 더 이렇게 뿌듯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희님. 쫑디 4일 연속으로 놀러 다녔더니 힘이 듭니다.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월미도에서 디스코 팡팡 탔더니 온몸이 아파요. 피곤하지만 푸른밤 잘 들으면서 힐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월미도에 있는 디스코 팡팡은 뭐 장난 아니니까요. 이게 뭐 팔뚝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허벅지 다 알배긴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어쨌든 재밌게 노셨으니까 된 거죠.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또 일상을 살아나가는 거죠. 6415님.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같이 살던 친구가 이사를 했거든요. 텅 빈 책상, 텅 빈 방을 보니 저도 모르게 공허해졌어요. 외롭고.
사실 둘만 사는 게 아니라서 썩 친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뭔가 마음이 이상하네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생각나요. 그때도 쫑디 목소리 들으면 좀 나아서 맨날 라디오 달고 살았었는데 당분간 위로받고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저야 뭐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 위로받고 가시고요. 원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더라도, 그렇게 나한테 소중하지 않았었더라도 항상 있었던 것이 사라지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새로운 무언가가 또 다가오겠죠. 6415님에게 그 기대감을 갖고 또 살아가시길. 8025님, 쫑디, 저 내일이면 드디어 퇴사를 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 만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고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적성에 맞고 살아가는 일이라도 건강이 나빠지니 어쩔 수가 없네요. 2년 만에 맞는 휴가. 건강부터 회복하고 외국도 몇 달 나갔다 오려고요. 쫑디도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내시고요. 뭐 무슨 일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회복하셔서 또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에너지 찾으셔서 차근차근 또 걸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5897님, 전 지금 케이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이제 4개월 차라 정신도 없고 아직 일도 서툴러서 막상 어제 남편 생일 케이크도 못 만들어줬네요. 오늘 12시 안에 꼭 들어가서 초에 불 붙여주려고 했는데 이제야 퇴근합니다. 우리 남편, 지우 아빠, 육아도 집안일도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늦은 시간에 일단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서 또 남편분 생일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생일 당일날 챙겨주지 않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잊지 않고 나를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고마움이 또 남편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챙겨주시고 좋은 관계 오래도록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게도 잘 되시고요. 윤혜민님, 제 생애 첫 전시를 열어요. 개인전은 아니고 크루 멤버들과 같이 하는 거지만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도 늦게까지 물감 범벅이 돼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쫑디 목소리 들으며 시원함을 주제로 그리니 더 잘 되는 건 기분 탓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시원한 거 좀 어울리나요?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요. 준비하시는 그 전시회 잘 마치시고요. 아, 이거 크루 멤버들과 함께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예술을 공유하는 누군가가 있고 새롭게 해석해줄 누군가가 있고 이런 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또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림, 뭐 사진, 뭐 글 쓰는 친구들 뭐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막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하는 건 항상 술 마시는 것 뿐이지만 그들과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걸로 뭔가 한번 뭉치면 더 재밌는 결과물 그리고 우리에게 뜻깊은 개인들에게 되게 뜻깊은 무언가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런 친구들과 좀 뭔가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6007님,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인생 최대 내기를 걸었습니다. 어학연수 가려고요. 24살이라 주변에서는 늦지 않겠냐고 걱정이 많은데 제 자신을 믿으면 되겠죠? 옳은 길이 맞나? 아니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에 요 며칠 잠을 못 자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잠은 못 잘 수 있어요. 이런 걱정이 있고 또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4살은 늦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 20대 초반이잖아요. 초반 중반? 이게 뭐 언어라는 것은 사실 뭐 1, 2년 늦는다고 해도 20살 넘어가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시작하는 거야 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24살 안 늦었으니까 가셔서 잘 배우고 오시고요. 원하시는 무언가를 또 이루어서 그리고 또 그 외에 색다른 것들도 많이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셔서도 또 푸른밤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이루펀트의 심심할 때만 그리고 제주소년의 머물러줘
두 곡 듣겠습니다. 심심할 때만 내게 전화하는 너 Yeah. 오늘 뭐해? 너 지금 나른한 목소리인데 30분 있으면 너네 동네 도착할 것 같은데 바로? 응. 1시간? 오케이 얼른 준비하고 나와 근처 카페에서 책 볼게 그때 같이 봤던 친구? 글쎄 오늘은 우리 둘이 들이키고 싶은데 너네 부모님이 며칠 집을 비우신다길래 너 혼자는 외로울까 봐서 널 처음 만났을 때 난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 남들과 다른 게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남들과 다를 수도 있고 나만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은데 친구들과 다르면 자꾸 신경 쓰이고 움츠러들고 그렇네요. (1890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공감을 느낄 때 반가운 이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학창시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튀면 괜히 나를 멀리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인정해주는 것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세요. 오늘 끝곡 이은지님이 신청하신 에릭 베넷의 After the Love Has Gon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For a while, to love was all we could do. We were young and we knew, and our eyes were alive. Deep inside we knew our love was true. For a while, we paid no mind to the past.